소소한 주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지당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기다리는 이 시간입니다.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소한 주치 시간에는 어떤 얘기 나누나요?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일상 속에 아주 깊이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는 네. 카페인 이야기입니다. 카페인. 네. 아, 뭐 음료수나 커피나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들어있죠. 저도 지금 이제 커피 한 잔 딱 손에 쥐고 하고 계시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거죠. 네, 오늘 카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은 얘기 나누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할까요? 네. 권남이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얼마나 감동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꿈을 키우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를 지원해주는 학부모들, 서로는 얼마나 소통하고 있나요? 감상교육의 리더,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인 뮤지엄 교육연구소가 감동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줄 아는 향유자로의 성장을 돕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뮤지엄 교육연구소 서울교육센터 가을학기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국내외 시대별 미술품 감상을 다채롭게 접근하고 통합적 사고를 유도하며 다양한 표현 활동을 진행합니다. 서울 전화 723-6021, 6022. 지금 검색창에 뮤지엄 교육연구소를 쳐보세요. www.meme21.com 송하능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각종 근육통, 신경통 치료 전문 케어 지압천사.com, 척추교정, 자세교정 치료 전문 케어 지압천사.com, 국가공인자격 보건의료 허가기관 지압천사.com, 7호선 노원역 3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창에 한글로 지압천사.com. 예약 문의는 서울 936-4777.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그럼 카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네. 커피들 드시는 분은 많으신 것 같던데. 커피 정말 좋아해요. 저 카페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배우면서도 워낙에 많이 했고 심지어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거든요. 좋아하셔가지고 배운 건가요? 장사를 하려고?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커피의 네. 맛을 알면 알수록 더 좋아져서 지금도 하루에 한두 잔씩은 기본적으로 먹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한두 잔 정도는 마셔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카페인이 사람마다 괜찮은 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모금만 마셔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얼굴이 벌게지고 네.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하루에 5잔, 10잔을 먹어도 잠만 잘 잔다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인은 사람마다 그 작용을 나타내는 기준 농도가 다르고 네. 그 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히 먹어준 만큼 꾸준히 양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게 카페인의 좀 한 가지 특징이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하루에 몇 잔이 적당한지 같은 거는 또 개인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보통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커피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식약청에서 그런 기준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래서 식약청에서 만들어준 기준은 성인에게 카페인이 하루에 400mg 400mg. 이상 넘어가면 중독을 의심할 수 있으니 중독 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건데 400mg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와닿지 않잖아요. 네. 와닿지 않은데 굳이 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믹스커피 같은 거를 기준으로 하면 믹스커피가 하나에 한 7, 8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단 말이죠. 5잔 정도. 네. 그 이상은 먹지 말아라. 네네. 5잔 이하는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네네. 5잔이 맥시멈이다 이런 얘기예요. 캔커피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캔커피 중에 요즘에는 카페인 많은 게 많아서 100ml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한 3-4캔 정도. 그리고 보통 우리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먹는 원두커피 같은 경우는 한 3-4잔 정도? 네, 많으면 4잔, 적으면 한 3잔 정도? 캔커피나 그런 프랜차이즈 원두커피나
크게 카페인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잘 모르실 거예요. 왠지 그런 데서 아메리카노 이렇게 먹으면 네. 카페인이 훨씬 많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우리 먹는 믹스커피나 캔커피도 그렇게 적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적지 않은 커피. 하지만 요즘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걸 알면서도 드시는 것 카페인이 같아요. 나쁘진 않죠. 일상에서 우리 그냥 적당히 잘만 활용하면 네. 나쁜 애는 아니에요. 뭐 카페인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은데 뭐 암을 예방한다, 뭐 당뇨를 예방한다라는 연구부터 뭐 안 좋다라는 연구 결과까지 네. 결과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얘는 잘 활용해서 먹으면 괜찮다 정도인데 문제는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문제예요. 너무 많이 먹는다던가 하루에 네. 아니면 늦은 밤에 잠이 방해될 정도로 먹는다던가 다음날 잠을 잘 못 잤으니까 다음날 피곤하잖아요. 네네. 또 커피 마시고 그럼 그날 밤 또 못 자잖아요. 악순환이 계속되는구나. 이 악순환의 고리는 이 도시인들은 정말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카페인이 안 받는 사람도 있나요? 체질적으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잔만 먹어도 두근두근 거리거나 네. 뭐 이렇게 얼굴이 벌개지거나 이런 분들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은 분이기는 해요. 자연이 나를 부른다거나 그런 경우는요? 자연이 나를 부른다? 네. 어떤 의미죠? 급하게 어디론가 달려가야 되는. 네, 이거 커피 종류마다 좀 다를 건데, 네. 이게 커피가 자연 변비약인 사람이 있어요. 천연 변비약. 그런 의미로 여쭤본 거죠. 네, 그래서 먹으면 바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도 커피를 마시면 어떤 커피는 전혀 그런 반응이 없는데, 어떤 커피는 먹으면 바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 요거는 커피의 가공 방식이나 원두의 종류에 따라 좀 반응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커피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느냐, 카페인의 농도가 얼마나 진하냐, 뭐 요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그건 한번 테스트로 이것저것 먹어보고 시험을 해봐야겠군요. 반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커피를 딱 마셨는데 자연이 나를 부른다. 이렇게 좀 천연 변비약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맞는 원두라든지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한번 실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객님이 댓글 주신 거가 있는데요. 네. 커피를 못 마신다고 술은 물론이고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운동한 것처럼 엄청 두근댄다고 그렇죠. 하시네요. 이런 분들이 카페인의 민감도가 매우 높으신 분들이에요. 요거는 안 드시는 게 낫고 나는 정말 미친 듯이 커피를 먹고 싶다. 네. 그런데 카페인을 전혀 받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커피를 먹는 멋있는 도시인 그 흉내를 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커피를 한 모금 정도를 큰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을 한다던가 해서 아주 저농도의 커피로 조금씩 테스트를 하면서 드시면 나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네요. 그러게요. 뭐 굳이 실험을 하면서까지 그 물을 조금씩 타면서까지 먹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 저도 역시 듭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살짝 설명해 주셨는데 믹스커피랑 원두커피랑 비교했을 때 뭐 믹스커피가 더 나쁘다 이런 건 아니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믹스커피는 여러 잔 마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원두커피 한 잔의 카페인의 양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캔커피나 믹스커피나 원두커피나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카페인의 양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 먹는 그 아메리카노가 업장마다 조금씩 농도가 다르고 맞아. 어떤 데는 한 컵에 그 에스프레소가 2개 들어가고 어떤 데는 한 컵에 하나 들어가고 막 이렇기 때문에 좀 종잡을 수는 없긴 한데 보통 커피 한 잔 기준으로 해서 한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한 150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그게 캔커피이기 때문에 믹스커피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뭐 원두를 어떻게 내렸고 농도가 얼마나 되고 가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요즘에 바카스나 뭐 그런 그 시기 그런 거, 뭐 이렇게 뭐 날개 달아주는 그런 음료수들 있잖아요. 빨간 날개? 네, 빨간 소. 네네네. 처음에 건 얘기를 해버렸네. 네. 여튼 그런 것들은 카페인이 오히려 커피보다 덜 들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보면 막 정신이 번쩍하고 막 뭔가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은 한 캔에 여기 보니까 시생님이 카페인 타우린 함량을 올려주셨는데 뭐 바카스는 30mg
그러니까 우리 아까 믹스커피에 반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70 레드불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정도 되는 게 이제 그 붉은 손에 이게 그게 이제 믹스커피 한 잔 조금 안 들어있는 거고 네. 요거 핫식스는 80mg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믹스커피 하나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커피 한 잔보다 반 정도에서 조금 넘는 정도? 그래서 이게 에너지 드링크가 카페인이 고카페인 음료다라고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데 네. 커피 한 잔보다는 좀 적어요. 그래서 고카페인 함량 음료가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식약청에서 많이 걸렀어요. 농도 낮추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외국에서 파는 거는 카페인이 우리나라 거보다 2-3배 막 넘게 들어있기도 해요. 저는 그 에너지 드링크를 외국에서 마신 외국인이 쓰러졌다.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 잔을 연거푸 마시거나 보통 우리나라 것보다도 뭐 2-3배 더 들어있는데 강하니까. 그거를 연거푸 한 2잔 3잔 마시면 그거는 엄청난 카페인의 그 폭탄을 빵 때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심장도 벌렁벌렁하고 이제 훅 기절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또 이거 필요할 때는 마셔야 하겠지만은 너무 과하게 마시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에너지 드링크라는 게 에너지 없는 거 만들어 쓰는 거 아니고 뭐 땡겨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땡겨 쓴다. 땡겨 썼으면 쉬어야죠. 네, 내일 쓸 거 미리 땡겨 쓰고 내일 피곤하고 또 내일 모레 거 땡겨 쓰고 약간 그런 거. 큰일 나겠는데 나중에. 사채 이자처럼 불어요, 그러다가. 그렇기 때문에 쉴 때는 잘 쉬어야 되는 거. 그렇죠. 네. 우리 정재당님은 늘 나오시면은 여러분 잘 쉬셔야 돼요. 결국 답이 그건 것 같아요. 잘 쉬어야 됩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도 이런 거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또 일하지 마시고 쉴 때는 쉬셔야죠. 내일 또 쉬는 날이라고, 이렇게 빨간 날이라고 개천절이잖아요, 내일이. 그렇군요. 또 여기 바쁘신 분 계십니다. 이 휴일에 개념이 없는, 아마,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비슷할 거예요. 잘 못 쉬죠. 뭐 주말이고 평일이 없어요. 직장인 분들은 주말 민감하죠. 네. 엄청 민감하죠. 그래서 내일 이제 쉬는 날이다 그럼 오늘 놀아야 되잖아요. 이거 진짜 문제인데. 오늘 불수라고 하시더라고요, 불수. 요거 나중에 한번 해야 되는데, 뭐냐면, 불수, 불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밤새 놀고, 토요일은 밤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토요일에도 밤 늦게까지 막 TV 보고, 막 영화 보고, 막. 맞아요. 일요일 또 이제 해 뜨고 한참 있다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날 이제 일찍 자야 월요일을 준비한다. 그래서 일요일은 약간 몸살이면서 놀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딱 9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 끝나면 잠자잖아요. 자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자요, 또. 잠이 그때. 안 와. 왜냐, 어제 그저께 늦게 잤거든요. 네.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그 월요일날 어떻겠어요. 그리고 한 화요일, 수요일쯤 지나서 목요일쯤 되면 이 이제 그 리듬이 다시 정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금요일부터 또 깨지잖아요. 맞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월요병이 있는 거군요. 네, 원래 월요병을 아니라. 없애려면 금, 토, 일에 평일, 월, 화, 수, 목이랑 비슷한 스케줄로 노셔야 돼요. 일찍부터 놀기 시작해서 그냥 쭉 놀고 밤에 12시 되면 자고 다음날 아침에도 시간 아까우니까 일찍부터 노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긴 한데 그렇게 하면 월요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좀 길게 쓰려면 그냥 평일처럼 사용하고, 그렇죠. 리듬이 우리가 간신히 막 3-4일 동안 만들어 놓은 걸 매주 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 리듬이 생체 리듬이 되게 중요해요. 호르몬들이 다 거기 맞춰서 살거든요. 그걸 계속 깨는 거죠. 계속 깨게 되면 호르몬이 정신 못 차리죠 이제. 얘는 뭐지? 호르몬에게 이렇게 사과 인사하면서 내일은 건강한 호르몬을 위해서 오늘 좀 좀 불수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수요일을 보내시고 내일도 또 오늘처럼 일찍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거 제가 어마어마한 댓글을 봤는데 10병? 그쵸. 핫식스, 10강통 먹을 때도 있다고. 먹고 나면 잠시나마 해골이 맑아진 착각이 든다고 하셨는데. 핫식스 10캔이면, 이거는, 커피로 따지면 진짜 5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핫식스가 다른 애들 에너지 드링크에 비해서 약간 카페인 함량이 높은 편이긴 한데, 10캔이면 카페인이 일단은 너무 과다 복용이세요. 카페인이 효과가 있고 카페인을 먹었을 때 효과라는 게 있고
카페인의 중독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카페인의 효과는 정신이 약간 맑아지는 것 같고 이게 잠도 살짝 깨는 것 같고 집중력도 살짝 향상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카페인의 효과란 말이죠. 네, 각성? 이런 거 해야 되나요? 각성 효과라고 하죠. 근데 카페인 중독 증상은 거꾸로예요.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오히려 더 그 머리가 더 무거워지는 느낌? 깜빡깜빡하고. 이게 이제 카페인의 중독 증상인데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소화도 안 되고 위장장애도 생기고. 그래서 적당한 양의 카페인. 그 식약청에서 굳이 400mg으로 지정해 놓은 이유는 그렇게 너무 과잉 복용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만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캔은 너무 무리하셨고요. 핫식스 같은 애들 뭐 그런 에너지 드링크로 쭉 나오는 애들은 하루에 한두 캔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또 음료수에 의존할 만큼 바쁘게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좀 틈틈이라도 쉬어주시면서 핫식스를 대신 하는 쉬는 걸로 대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별사나이님은 전 핫식스에는 심장이 바운스 하시죠. 이게 소잡사님은 계속 드시다 보니까는 이게 좀 기별이 안 간다. 간에 기별이 안 간다. 그래서 더 드시는 것 같아요. 내성입니다. 이게 카페인의 내성인데 내성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어떤 물질을 꾸준히 먹으면 그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양을 늘려야 된다는 현상을 내성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보통 뭐 이렇게 뭐 두통약 먹을 때나 뭐 감기약 먹을 때 혹은 뭐 꾸준히 뭘 먹는 것들 같은 약물 같은 애들은 요거 계속 먹으면 내성 생기지 않을까요? 막 이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해요. 네, 근데 모든 약물에 내성이 있는 건 아닌데 내성이 있는 약물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카페인이에요. 근데 카페인 내성이라는 거는 처음에 한 잔 먹고도 잠이 깼는데 이젠 2잔을 먹어도 잘 자고 3잔 정도 먹어주면 아 이제 조금 깨는구나 싶은 게 이제 내성이거든요. 그래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꾸준히 안 먹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 힘드시다면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좀 그 이상 약간 2잔을 먹었는데도 피곤하다 그럼 그때는 그냥 카페인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자야 돼요. 저 왜 맨날 나와갖고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답인걸요. 아,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냥 2잔 먹고 이제 졸리기 시작한다. 3잔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는 주무시는 걸로. 속벨입니다. 그럴 때는 위에 사과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다 복용은 이렇게 좀 삼가해 주시는 걸로. 카페인 마시면은 잠 얘기를 또 해주셔서 잠이 잘 안 오는데 그게 그냥 각성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건가요? 네,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사람마다 다른데 대부분 아주 오래 가지는 않아요. 아침에 먹은 커피 때문에 밤늦게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정말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인데 대부분은 카페인을 마시면 뭐 한 몇 시간 정도 지속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카페인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밤에 야근하고 막 이러시느라고 저녁밥 먹고 들어와서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일하고 막 이러시는데 그러면 밤에 잠의 질이 안 좋아질 수 있죠. 잠이 잘 안 온다던가 자꾸 깬다거나. 그래서 그럼 다음 날에 더 피로도가 증가해서 필요한 카페인의 양은 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권장하기로는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드시죠. 오후 또 한 3, 4시쯤 이렇게 약간 졸리면서 이제 그때 지루할 때 또 한 번쯤 드시는데 그 3, 4시 이후에 그러니까 오후 이제 좀 저녁이다 싶은 시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커피 대신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사탕 먹기? 뭐 사탕은 살이 찌니까. 양치하기? 그건 매우 좋은 방법이긴 한데 다들 귀찮아하실 것 같고 그냥 차라리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사무실 한 바퀴 괜히 이렇게 할 일 없이 돌아다니신다던가 기지개 핀다던가 스트레칭 이게 좋은 방법이긴 하죠. 커피를 대신해서 그런 걸로 한번 대체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3시쯤 되면 살짝 나른해지려고 하는데 그때 한번 기지개 좀 펴볼게요. 근데 졸릴 때 약간 시원한 곳에 들어가면 잠이 좀 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러 저는 있는 곳에 약간 온도를 낮추기도 해요. 졸리면. 냉방을 하면 오히려 따뜻한 곳에 있으면 계속 졸리거든요. 약간 시원하게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돼서 좀 그렇긴 한데 낮에 졸린 건 잠이 모자라다는 신호입니다. 원래 낮엔 안 졸려야 돼요. 그렇구나. 충격과 공포죠. 네, 진짜 낮에 충격적이다. 항상 졸린데 원래 낮에 졸리면 잠이 모자라다는 증거예요. 그렇구나. 네. 더 일찍 자야겠어요. 그럼요. 좋은 결정입니다. 네, 더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질문 들어온 거 제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 신랑은 운전할 때는 야근할 때 졸리다고 해서 제가 카페인 음료를 마시라고 권유했더니 카페인을 먹으면 오히려 졸려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냥 네. 개인적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평소 적당량만 마시는 것 같은데. 적당량을 꾸준히 마셨기 때문에 내성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을 먹으면 더 졸리다라는 거는 요거는 그 카페인만 먹으면 잠이 깬다. 카페인만 먹으면 잠이 온다라는 건 이제 개인의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이 꽤 있어요. 네. 카페인만 먹으면 잠이 온다라는 것도 사실 뭐 아주 의학적으로 합당한 말은 아니지만 그게 본인의 경험적으로 그게 계속 쌓이게 되면 실제로 그게 현상화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먹으면 아마 내성이 있기도 하겠지만 카페인 내성은 없는 분들 거의 없을걸요. 대부분은 카페인 내성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즉시 효과까지 못 느끼신다는 건 마치 에너지 드링크를 딱 먹으면 잠이 확 깨는 것도 약간 비슷한 위약 효과가 있거든요. 플라시보 효과. 그거랑 비슷하게 이분은 카페인만 먹으면 잠이 오는 그런 느낌을 계속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이렇게 확실하게 굳어진 거죠. 역시나 뭐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혜원님, 남늘보님은 레드불 먹다 보니 성이 안 차서 요즘에 몬스터 먹는다고 하셨는데 이거 먹고 쓰러졌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괴물 몬스터요? 네, 이름도 몬스터예요. 어떻게? 몬스터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용량을 많이 낮췄어요. 우리나라 그랬구나. 몬스터들은 미국 몬스터들보다 조금 착합니다. 카페인 말고 타우린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네. 타우린이 막 1000mg, 2000mg 들어있는데 네. 그게 이제 용량만 봤을 때는 카페인은 막 50인데 타우린은 2000 들어있으니까 미리그램 수가 크니까 타우린 엄청 많이 들어있네라고 느끼겠지만 실제 타우린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몇만 밀리그램 정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타우린은 그리고 과잉 복용에 대한 부작용이 이게 밝혀진 게 없어요. 카페인은 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타우린 자체로는 사람이 먹고 기절하는 일은 없고 카페인 문제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애들은 뭐 그렇게까지 될 일은 없고 커피는 한 잔 마셨을 때 그렇게 잠이 확 깨는 것 같진 않은데 네. 그런 에너지 음료는 한 잔 마시면 이렇게 잠이 깨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에 여러 가지 뒷배경의 설이 있어요. 네. 그중에 유력한 설이 뭐냐면 제가 주장한 설인데 커피는 원샷을 안 하지만 에너지 드링크는 원샷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카페인을 흡수하는 그 시간당 농도가 강하기 때문에 에너지 드링크가 잠이 확 깨는 거 이게 카페인이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설을 지지해주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정재닥님께서 밀고 계시는 네. 설이라고 하십니다. 타우린에 대해서도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타우린은 어떤 효과를 내는 거예요? 몸속에 들어가면? 타우린의 효과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기전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네. 뭐 추정하기로는 얘가 이제 오징어, 낙지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걔네가 이렇게 몸에 좋다고 하는 게 타우린 때문인데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라고 고양이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라고는 하는데 얘가 보통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뭐 콜레스테롤 대사라든지 이런 데 좀 영향을 미쳐서 간의 기능을 좀 보조해주고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간 하면 또 피로하고 많이들 연결지어서 노래도 있잖아요. 간 때문이. 네. 그 CF 의사들이 참 싫어합니다. 저도 얘기 들었어요. 네. 싫어한다는 얘기. 왜 피로가 간 때문이에요? 잠이 부족해서 필요한 거지. 그거 피로 간 때문이라고 해서 그거 먹는다고 피로 회복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피로 회복제라는 거 자체가 있으면 노벨상을 받을 거예요. 그냥 피로 회복을 하려면 잠을 자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그래서 그 약 비타민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개 섞여 있는 약인데 그 약 드신다고 해서 간이 좋아진다거나 아니 이미 좋은 간이 왜 좋아지냐고요. 피로가 간 때문이 아닌데. 네. 그 CF 얘기만 들을 때마다 이렇게 열이 받아가지고. 여튼 타우린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네. 타우린이 간의 기능을 보조해준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간은 이미 기능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의 기능을 정말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운동을 하시면 살이 빠지면서 간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들이 이렇게 빠지면서 네네. 간에도 지방이 낄 수 있군요. 지방간 네. 이런 건가요? 지방간. 요즘 그 직장생활하는 남성분들의 3분의 1가량이 지방간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엄청나죠. 너무 안 움직여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간 때문이야 그 약이라든지 네. 뭐 그런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드시지 말고요. 네. 간에 있는 지방을 빼는 유일한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 잠과 운동. 네. 이게 좀 엄청 맨날 와갖고 당연한 얘기만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당연한 거지만은 당연한 걸 알면서도 못 지키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답답해요. 참. 못 지키는 게 사실이니까 또 의사 선생님, 우리 정재당님이 직접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운동해야지 하면서 작심 3일이더라도 3일이라도 딱 매일 하고. 3일마다 결심을.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 맞습니다. 결심했어. 3일마다 결심하면 네. 좋죠. 저는 운동을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네.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네. 운동하고 상극이었죠. 근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한 게 이제 30대 들어서 직접 찾아서 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몸이 이제 너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물을 너무 무서워하는데 그걸 너무 극복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기가 생기셨군요. 네, 그래서 수영은 내가 살면서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없어야겠다 싶어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네네. 지금 한지 한 3년 됐거든요. 처음엔 엄청 고비가 많았어요. 네. 포기하고 싶고 정말 하기 싫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일명 젖배평자 4가지 영법을 다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었죠. 근데 하고 나니까 몸이 사람들이 왜 운동을 하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건 해보니까 알겠고 만성적으로 이제 등 통증, 허리 통증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두통이라는 것에서부터도 거의 벗어났어요. 저도 좀 약간 만성 두통 같은 게 있는 경향인데 운동으로 함께합시다. 극복해야겠어요. 저는 아직 30이 되진 않았지만 제가 27이거든요. 우와. 세월 7인데 이게 몸의 신체 나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도 약간 그런데 팔이 저린 거예요. 팔다리가 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도 혈액순환이 잘 된다 하는 체질은 아니었어요. 저도 운동을 정말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살아야겠다. 왜냐면 자다가도 팔이 저린 거예요. 저런. 그래서 이거 한의원을 갔는데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살아야겠다 하고 퇴근하면은 꼭 가려고 지하철역 바로 앞에 내리면은 요가 학원을 등록했어요. 네. 있는. 네.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일주일에 많이 가면 2번 정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2번만 와도 괜찮은가요? 했는데 2번이라도 꾸준히 계속 나오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고. 운동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다들 작심삼일을 하는 이유가 네. 시간을 내기도 어려운 데다가 이게 이제 우선순위도 많이 밀려 있고 습관도 안 돼서 그런데 운동을 할 때 처음에 해야 되는 요령은 뭐냐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요가 학원을 등록하셨으면 맞아. 퇴근하고 무조건 그냥 가는 거예요. 맞아. 가서 샤워만 하고 나와도 돼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일단 가는 거다. 네, 그래서 그거 가는 거 자체가 내 삶의 일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네. 조금 습관이 된 것 같은 게 이제 지하철역 딱 내리면 학원 이런 좀 인식이 있어요. 너무 늦게 가면은 학원 수업이 없기 때문에 못 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고 나올 때마다 스트레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할게요. 오늘도 좀 살짝 팔이 저리려고. 또 카페인을 좋아하시던 분들이 만약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그때는 또 이렇게 커피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물어봐요. 궁금해요, 저도. 네. 이게 임신을 했을 때 커피를 먹어도 되느냐. 네. 사실은 다 답을 알고 물어보세요. 뭐냐면 먹어도 된다고 병원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불안한 거죠. 왜냐면 술도 안 되고 담배도 안 되는데 커피는 왠지 걔네랑 한통속인 것 같은데 커피는 왜 되지? 정말 괜찮나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마지막 최종 컨펌을 받기 위해 물어보는 그런 느낌인데 임산부 커피 마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은 술이나 담배와는 달리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리 보통 임신했을 때 먹지 말라 그러는 건 다 뭐 때문이냐면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태아가 잘못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술과 담배는 그게 이제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 물질이에요. 근데 카페인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아까 식약청이 그런 기준을 위반되는데 성인 기준이 400mg이면 임산부는 300mg을 기준으로 잡아놨어요. 그 정도면 생각보다 많죠? 그러게요. 네, 하루에 아메리카노로 따져도 2-3잔은 괜찮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임산부들한테 하루 한 잔은 괜찮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괜찮습니다. 너무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하고 고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게 더 안 좋아요. 하루 한 잔은 그냥 드셔도 된다니까. 그렇죠. 하루 한 잔. 게. 참으면서 스트레스 되게 많으세요. 이때 또 남편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 옆에서 먹지 마세요.
진짜. 아침에 모닝커피 내렸어 이러면서 막 마시고 향기 있으면 풍기고. 아, 정말 열받겠다. 막 밤에 옆에서 시원하게 막 맥주 마시고 네.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와갖고 얼마나 불평하시는데요. 그런 스트레스가 모두 네. 아내와 당신의 아이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방송 듣고 계시는 남편분들도 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은별님께서 간 때문이 아니었어. 국민TV 유용해요 하셨어요. 간 때문인 줄. 그게 그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는 게 사람들이 하도 우리가 이제 질타를 하니까 네. 말이 되냐. 왜 우리의 그 멀쩡한 간을 자꾸 이렇게. 그래서 바뀌었어요. 중간에 CF가. 그 밑에 가사를 이렇게 아래 이렇게 자막처럼요? 자막 처리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피곤한 간 때문이야로 바꿨더라고요. 네. 기억나네요. 피곤한 그러니까 간 때문이야. 피로는 전부 간 때문이다가 아니라 간이 피곤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로 이렇게 살짝 순서를 바꿨는데 여튼 간이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로의 수준이 안 오죠. 병적 피로라 그래서 그거는 막 이게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고 회사에서 일상생활을 헤쳐나가기조차 하나하나 소소한 일상을 헤쳐나가기조차 힘든 그런 병적 피로가 오거든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오늘 피곤하네 이런 피로랑은 좀 달라요. 네. 근데 전 주변에 간 피로 회복제를 드시는 분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먹으면 괜찮냐 했더니 본인은 좋대요. 괜찮대요. 그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인 거죠.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데. 네. 우리 보통 병원에서 그 약을 써요. 네. 근데 그 약을 쓰는 용량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600mg이다. 네. 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 그 영양제 우리 보통 파는 영양제 안에 들어있는 용량은 25에서 50mg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용량은 아니고 그리고 그 약이 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복잡한데 네. 여튼 피곤하신 분들 간에 이렇게 뭔가 사람들은 핑계를 찾고 싶어해요. 간 때문이야. 갑상선 때문이야. 내가 피곤한 걸. 네. 본인 때문이죠. 뭐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 피곤한 거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잘 반성해 보시면 삶 속에 있습니다. 내가 늦게 잔 거고, 내가 불금 보낸 거고. 그렇죠. 다 그런 데서 이유가 있는데 괜히 막 그런 보조제 같은 걸 섭취하면서 회복을 하려고 그렇게까지 놀아야 되나?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또 그러니까 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말에는 쉴 때는 확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임신하신 임신부에게도 여쭤봤지만 아이들이 또 그렇게 커피를 찾아요. 네. 제 여동생도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커피를 참 좋아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럼 애들은 먹어도 돼요? 아이들이 커피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라는 기준이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모든 물질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 체중, 볼륨, 전체 이 사람의 크기에 대비해서 속도가 나타나니까 커피 한 잔을 똑같이 마셔도 성인이 마시는 거랑 아이가 마시는 거랑 효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커피 한두 잔에 뭐 이런 게 전부 기준이 60kg 이상 나가는 성인의 기준인데 이게 이제 아이한테 가면은 그 효과가 확 달라지겠죠. 작은 아이들한테 가면 물론 우리 아이는 고등학생인데 뭐 80kg이에요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이제 그 정도 큰 볼륨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성을 좀 더 빨리 획득한다라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의존도가 더 빨리 생겨요, 아이들이. 그 이제 보통 수험생들 보니까 에너지 드링크 의존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제까지 마시냐 그러면 대학만 들어가면 끊을 거다? 끊을 수 없죠, 당연히. 맞아, 대학엔 더 먹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이들도 너무 사회인들 못지않게 로딩이 많나 봐요. 요즘 아이들은 그거 없이 못 살 정도로 계속 보니까 잠도 안 자고 계속 뭔가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깝긴 한데 카페인의 내성을 더 빨리 획득하게 되고 그런 카페인의 내성 문제도 있지만 잠이 부족하게 되면 아이들에게는 특히 성장기에는 뭐 여러 가지 여성 애들에게는 뭐 이렇게 생리 주기가 무너진다던가 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진다거나 위장 장애가 생긴다던가 뭐 사실은 성인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이들에게 좀 더 그거를 빨리 겪게 하는 건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사회가. 그러게 괜히 좀 슬프다. 그렇죠. 제 여동생도 시험 공부하느라 그런 에너지 음료 먹는 것 같던데. 아이고, 괜히 슬프네요. 좀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검은별님은 좀 다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시중에서 파는 수면 보조제 양 3마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숙면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하셨어요. 수면 보조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원에서 처방하는 건 수면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약국이나 이런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에서 파는 건 수면 보조제라고 하는데 멜라토닌 성분이라 그래서 잠의 주기를 조절해주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시차 적응할 때 많이 쓰는 약이긴 한데 요 양세마린 사실 요건 제가 무슨 성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수면 보조제들이 일시적으로 한두 번의 도움을 받는 건 괜찮아요. 어디 여행을 길게 갔다 왔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일로 이렇게 사이클이 확 엉켜서 그거를 뭐 잡아주는데 단기로 쓰는 건 다 괜찮습니다. 근데 수면 보조제든 수면제든 장기적인 사용은 둘 다 권하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장기적으로 하는 건 역시 약간 조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내성이 약제 내성이 생기는 게 전부 다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약들은 내성을 막 일으킬 정도는 아닌데 심리적인 의존이 생깁니다. 이 약이 없으면 못 자는 마음의 불안. 근데 마음의 불안이 커지면 또 긴장하니까 잠을 또 못 자게 되는 그런 악순환. 그래서 약을 또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보통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려면 뭔가를 중간에 하나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수면 보조제 없이 자는 거를 습관화를 들이셔야 되고 잠을 일찍 자야 되니까 다들 먹거든요. 근데 이제 잠을 일찍 땡겨서 자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거는 잠을 미루시는 게 더 낫습니다. 하루를 그냥 꼴딱 새고 다음 날로 밀어버리는 주말 같은 걸 활용해서 오히려 피곤하니까 빨리 잘 수 있구나. 그렇죠. 잠은 땡기는 것보다 미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올디님은 콜라나 녹차에도 카페인이 다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콜라나 녹차 우리가 먹는 초콜릿 그리고 초콜릿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음료들 그런 것들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양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밑에 어떤 분이 전체 카페인의 음식별로 농도를 막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여기 있네요. 시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각각의 우리가 보통 먹는 것들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나의 양인데요. 커피 한 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녹차 같은 경우는 뭐 티백이나 입차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녹차하고 커피하고 따지면 한 20분의 1 정도? 녹차 카페인은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체감할 정도의 카페인 양은 아닌데 카페인에 엄청 민감한 분들은 녹차 카페인에도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카페인에 너무 민감하다. 그런데 잠은 좀 깨고 싶다 그런 분들은 녹차를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양이 덜 들어있는 녹차 같은 거 활용하시면 되겠고 콜라에도 들어있네요. 그럼 콜라류라고 하면 사이다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사이다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사이다는 카페인이 없습니다. 그럼 콜라 대신 사이다 먹으라고 권하시는 어른들은 이런 것 때문도 있었나? 글쎄요. 왠지 건강해 보이나 봐요, 사이다가. 그러게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콜라보다 사이다가 이가 좀 덜 썩나요? 콜라가 더 썩나요? 둘 다 달잖아요. 네. 둘 다 달고 탄산 들어있잖아요. 똑같죠. 아니, 그렇게 해도 식당에 갔더니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그렇게 좀 표현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탄산 음료는 이게 뭐 우리 일상 속에 건강 상식이 되게 많이 필요하군요. 탄산 음료는 그 당도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요. 한 캔에 들어있는 탄산 음료의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도 일단 문제고 카페인의 양은 녹차보다 많지만 커피보다 많진 않아요. 중간 정도고 그리고 이제 사이다와 콜라 이거의 종류와 상관없이 걔가 이제 탄산수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이제 밥 먹고 먹으면 이 청량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음식 먹을 때 근데 깨양 먹을 때 피자 같은 거 먹을 때 꼭 먹어야 되잖아요. 청량감도 있고 이렇게 약간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은 일시적인 느낌입니다. 실제로 탄산음료를 장복을 했을 때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가 더 안 되는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릴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그 순간의 청량감을 얻기 위해서 밥 먹을 때마다 또 그거를 먹게 되는 그렇죠. 탄산음료도 장복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 친한 언니 중에 친하게 지내는 언니 중에 콜라 한 캔을 안 먹으면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한 캔을 꼭 먹어야 되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도 약간 좀 증상이 오고 있는 거네요. 장복을 하고 있는 증상이. 그렇죠. 콜라 한 캔을 어느 시점에 먹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밥 먹고 먹어야 되는 분들은 이 만성 위장장애에 시달리고 있을 확률이 있고요.
때와 상관없이 그냥 하루 콜라는 한 캔 정도다라고 하면 그냥 콜라 자체에 대한 본인의 애정이죠. 애정과 중독, 심리적 의존. 살펴봐야겠어요. 네. 탄산수는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칼로리가 없어서 네. 콜라나 사이다보다 나을 수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장복, 그러니까 식후에 계속 탄산수를 먹어야만 소화가 되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이제 만성위장장애 징조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탄산수의 청량감이 좋아서 중간중간에 좀 먹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탄산수를 찾는 이유는 청량감 때문일까요? 저도 이렇게 싫어하진 않는데 탄산음료는 안 좋아하고 탄산수는 먹어요. 칼로리가 없는 탄산수. 대체해서 드시는 건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물로는 얻을 수 없는 약간 이렇게 상쾌함? 그런 게 있어요. 네. 모든 것은 중독과 의존만 아니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탄산수 제조기라는 게 있던데 만들어 먹으면 하셨습니다. 어쨌든 결과물은 같은 탄산수입니다. 만들어 먹는 탄산수와 사 먹는 탄산수의 차이는 가격의 차이가 좀 있겠고요. 네, 가격의 차이. 탄산의 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면 파는 탄산수도 탄산의 농도가 좀 달라요. 약간 좀 적은 애들부터 센 애들까지 좀 있는데 그거 이제 본인의 취향에 따라 골라서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근데 탄산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얘가 더 몸에 좋고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JH님께서 콜라 임신했을 때 콜라 먹어도 괜찮은 건지. 콜라, 커피, 초콜릿, 녹차 다 합쳐서 300mg이 이제 식약청 기준이고요. 네. 그것만 넘기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넘기지 말라는 맥시멈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그냥 권장하는 거는 하루에 한 1-200mg 정도 권장하거든요. 임산부나 성인이나 너무 많이 드시지 말아요. 그래서 성인들한테는 한 200-300, 임산부들한테는 1-200 넘기지 말라고 하는데 커피는 그렇게 따지면 커피 한 잔에 콜라 한 캔 먹으면 거의 끝나거든요. 네. 그렇구나. 네. 생두를 특히 볶아서 그걸로 이제 갈아서 먹는다고 하셨는데 커피를 내리는 방식 중에서 카페인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핸드드립이에요. 네. 핸드드립이 가장 몸에 좋을 것 같은데 왜요? 왜냐하면 천천히 따뜻한 물로 전체적으로 정성스럽게 내리잖아요. 그만큼 카페인에 있는 성분을 다 이렇게 그냥 끌어서 내리는 거고. 오해가 있는데 더치커피는 카페인이 적을 거다라는 오해를 많이 하세요. 물론 똑같은 원두를 더치커피처럼 찬물로 내렸을 때랑 뜨거운 물로 내렸을 때는 당연히 뜨거운 물로 내렸을 때가 더 카페인이 많은 건 사실인데 더치커피에 카페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더치커피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원두를 굉장히 강하게 볶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그리고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더치커피는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 양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원두 커피 종류를 따졌을 때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갔을 때 그 걔네들 그 메뉴로만 생각하면 에스프레소 원샷, 그 아메리카노 하나 얘가 이제 가장 카페인이 오히려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베리에이션이 카페 라떼, 카푸치노 들어가는 거는 그 샷이 몇 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핸드드립이 갑이죠. 핸드드립이 갑인데 만약에 내가 근데 아메리카에 샷을 추가하면 어때요? 그럼 또 걔가 이제 갑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이고 더치 커피 같은 경우는 매장마다 그 카페인의 용량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진한 더치 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핸드드립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연하게 물 타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농도가 떨어지죠. 이상 바리스타 정재당님의 커피가 곁들여진 카페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또 어떤 커피숍에 갔더니 저희는 2잔을 기본으로 합니다. 한 잔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면서 써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에스프레소. 샷 추가. 그렇죠. 투샷이 맛있긴 해요. 맛있긴 한데, 그거 이렇게 카페인 본인의 양을 드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한 잔 추가해서 먹어야 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추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더 늘리지만 말고 그 용량을 유지해가면서 잘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JH님도 저처럼 충격받으셨네요. 핸드드립이 카페인이 많다는 충격적인 사실 하면서 저도 충격이네요. 행복시아님은 또 이건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밥 먹고 물을 꼭 먹어야 밥을 먹은 것 같다고. 밥 먹고 바로 3잔 정도나 마신다고. 저는 밥 먹고 바로 직후에 물 마시는 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정답이 없어요.
네, 밥 먹기 전에 물을 먹어야 된다. 밥 먹고 나서 30분 있다가 물을 먹어야 된다. 뭐 네. 이런 규칙은 사실 어렵습니다. 정답이 없고 네. 이거는 마치 뭐가 몸에 좋대더라 하는 음식은 전부 증명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뭐 규칙 없이 본인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드시면 돼요. 근데 어떤 규칙은 없어요. 다들 이게 나만의 여러 가지 나는 꼭 자고 일어나서 뭘 먹어야 잠이 깨는 것 같아. 특히 뭐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를 펴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아. 뭐라든지 나는 시원한 물 마셔야 돼. 뭐 이런 거요. 그런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 규칙은 다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규칙에 너무 얽매이면 이상한 기준이 돼버려서 나중에는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게 돼버리는데 밥 먹고 물을 꼭 3잔을 마셔야만 한다는 법도 없지만 밥 먹고 물 3잔 마셔야 먹은 것 같으면 드세요. 내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해라. 그렇죠. 편하게. 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거 마셔도 돼? 안 돼? 막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안 먹은 것 같으면 또 먹으면 되죠. 그러면 좀 살이 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 마음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은별님께서는 좀 안타까운가 봐요. 에스프레소 도피오 주세요 하면 폼나는 주문이긴 한데. 네, 하셨어요. 도피오 더블샷의 원래 용어가 도피오입니다. 이게 이쪽 이탈리아 쪽에서 시작된 에스프레소 자체가 에스프레소를 한 잔을 이렇게 투샷을 한 번에 먹는 걸 도피오라고 해요. 네. 그거를 물에 타서 먹기 시작한 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거 한 번에 먹으면 쓰고 맛없는 것 같으니까 물에 타서 먹기 시작했는데 유럽에서 보기 웃기거든요. 네. 쟤네들 봐. 김치 물에 씻어 먹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커피를 물에 타 먹네. 저 아메리카노들 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냥 아메리카노가 돼버렸네요. 네, 이럴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게요. 김치를 물에 씻어서 이거 진짜 비유 대박이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이게 멋있긴 한데 카페인의 함량은 또 이렇게 갑이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다 돼가요. 벌써요? 네. 저희 오늘 10시도 되기 전에 시작했는데 10시 45분, 46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빠르다. 네, 그쵸.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이 몰라 그냥 먹고 이겨냅시다. 인류는 진화하는 겁니다. 하고. 그렇습니다. 네, 해주십니다. 그쵸. 네. 뭐 진화하겠죠.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운동하고. 역시 해답은 당연한 것 같지만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이게 또 우리 정재당님 입으로 듣는 해답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사실 쉬워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그럼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정재당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올디님께서 우리 대화 너무 웃기다고 웃고 계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김치 씻어 먹는 분 여기 또 등장하셨네요. 네, 아무튼 오늘 정재당님 감사했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재당님을 보내드리면서 아메리카노 띄워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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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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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노 싫어 오늘 오전에 가입해주신 분들 닉네임 한번 또 불러보겠습니다. 부바람님, 삼리지님, 그리고 정은님, 미미도님, 그리고 이메일로 가입하셨나봐요. ysjjd 숫자 1님, 대한당님, 왕소금님, 에코토피아님, 긍정의 기우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종이난님이네요. 종이난. 정은님이라고 읽어드렸는데 실수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면서요. 연하부수님께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싶다. 조합원님들도
잘잘잘 하세요 하셨습니다. 이거 좋네요. 잘잘잘. 트리오로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자. 잘잘잘. 좋습니다. 연화부수님 혹시 내일 좀 휴일을 가지시나요? 그렇다면은 잘잘잘 이거 3 트리오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녀 아줌마님께서는 전 몸에 좋은 건 안 좋아하고 몸에 좋지 않은 것만 좋아해요 하셨네요. 이것도 건강 생각하시면 또 건강해야 행복해지는 게 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번 도전? 실험? 아니죠. 건강한 걸 찾으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준이가 안 와서 서운할 뻔했는데 주니파파님께서 늦은 출첵합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작업하느라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갔다고 하셨어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고 있으신가요? 건강 상식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또 따로 알려드려야 되나요? 하셨는데 제가 주니파파님의 정보를 달단양님께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과를 받기 위해서는 주소가 필요하니까요. 하준이 최근에 찍은 사진인가요? 좀 이렇게 가을이 되다 보니까 하준이의 옷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가을스럽게. 이것도 와인색. 멋쟁이들은 가을에 와인색 티셔츠를 입어주는 거거든요. 하준이는 웃고 열심히 카트를 제가 힘껏 밀고 있습니다. 하준이가 힘껏. 시생님도 오늘 하준이 못 보는 줄 알았어. 흑흑하고 울고 계셨는데 오늘 만났네요. 하늘아라빠님께서는 어른들이 콜라보다 사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색 때문이라고. 콜라가 좀 까맣긴 하죠. 하늘아라빠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을 못 드렸네요. 우리 정재당님이 다음 주 수요일에 오시기 때문에 이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준이 작년에 찍은 사진이군요. 흰개구리님께서 해주셨어요. 10월 3일 오후 6시부터 성남시청 3층 모란관에서 경기 동남부 지역 협의회 예비 모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대만 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만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